전 시간에는 LA 생활을 말씀드렸고요. 이제 한국에서 준비해가지고 중국 가는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잠깐 담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. 저는 LA에서 있을 때 담배를 사실은 끊었었어요. 끊었었는데 한 4개월 정도 끊었죠.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배 끊기가 참 힘들잖아요. 담배는 뭐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도 좀 힘들게 끊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쪽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윈스턴이라는 담배를 폈었어요. 윈스턴 라이트를 폈는데 담배를 끊긴 끊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좀 어려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참다가 한 이틀 참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예 담배 한 대만 더 폈으면 소원이 없겠다. 그게 부러운 거는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. 진짜 일부러 가서 냄새도 맡고 담배 연기도 맡고 그랬는데 이제 어쩌다가 참다가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조금 떨어져 있는 이제 그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담배를 샀어요. 사가지고 이제 한 가치만 피고 진짜 안 필 거야, 버릴 거야, 뭐 이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담배를 폈어요. 담배를 피다가 보니까 그 집 앞에 진짜 차들 조그만 길이죠 뭐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잔디밭 쭉 있고 그 1, 2층 건물들 그 가정주택도 쭉 있고 이제 뭐 스프링클러 나와서 막 물에 잔디 주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 건너편으로 이렇게 그 노숙인 같은 사람이 그 슈퍼마켓에서 끌고 다니는 그 카트 같은 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. 뭐 짐 잔뜩 실어가지고. 그래서 저 사람한테 담배를 줘야 되겠다. 버리는 건 좀 아깝잖아요. 또 어디다 숨겨놓자니 또 필 것 같고. 그래서 한 가치만 빼고 줘야 되겠다. 그래서 한 가치를 빼고 너 담배 필요해? 그랬더니 what? 그래서 집어 던졌어. 그러니까 돌멩이 던진 줄 알고 피하더라고. 그러더니 담배 떨어지는 걸 보더니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담배 하나 들고 저녁에 이제 참다가 이제 마지막 한 가치니까 이거 어떻게 좀 나눠서 피든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잔디밭으로 나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또또또또또또 그러더니 소형 헬기 있잖아요. 경찰 헬기. 그 뭐 브레이킹 뉴스 뭐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? 그게 오더니 저녁인데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면서 오는 거야.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한 4, 500m에서 오는데 이거를 피해 말어. 그래서 지금 도망가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. 담배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었더니 다다다다 오더니 오다가 이제 내가 보이니까 이렇게 하더니 한 바퀴 돌더니 쓱 가는 거야. 거기서 살짝 머무는 것 같더니 쓱 가는 거야. 그래서 이거 뭐 잘못하면 내가 범인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담배를 마지막으로 피고 저거 있는데 계속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여러분들 뭐 담배를 몇 살 때부터 피신 거예요? 담배를 사실 우리 때는 담배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담배 피우면 어른 되는 것 같고 옛날에 뭐 거북선, 한산도, 뭐 썬 이런 거 기억나시죠, 그죠? 그렇게 뭐 심지어는 뭐 화랑담배도 있었잖아요, 그죠? 화랑담배도 있었고 뭐 나중에 조금 더 돼서는 장미라는 담배도 길게 나왔었죠. 장미 같은 거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약간 슬림형으로 나와서. 저는 사실 담배를 공식적으로 핀 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. 중학교 2학년 그때는 뭐 뻐끔인데 뭐 어지러워서 누워 있고 그랬는데 중학교 동창 중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애가 이제 그 아버지가 공군 스타였어요. 원스타였는데 이제 역천동에 살았거든요. 저 서대문구 역천동. 그쪽에 은평구죠. 은평구 역천동 살았는데 관사병이 있잖아요. 관사병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담배를 항상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담배 어떤 때는 뭐 저거 하면 담배 펴볼래? 그러고 장난치고 그러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차고지에서 관사병들하고 뻐끔 담배 피고 뭐 그러다가 배운 거예요, 사실은. 그렇게 했는데 담배를 끊었는데 와가지고 신촌에 있었어요. 신촌에서 뭐 모텔촌에 그 여자친구랑 잠깐 있었는데 공항에 내 그 카메라 후배가 나를 데리러 왔었거든요. 데려다 주고 걔는 갔고 그러고 이제 뭐 한 12시 밤 12시가 넘었나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받았더니 금방 데려다 나를 바래다 준 친구가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. 감독님 놀라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누구 어머니? 너희 어머니? 그러니까 아니
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야. 그래서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뭐 누구한테 얘기 들었냐니까 형이 연락을 했다는 거야. 형하고 이제 자주 아는 사이니까 연락하고. 그래가지고 나 좀 가봐야 되겠다.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뭐 얘도 깜짝 놀라지. 그래서 빨리 가보라고 막. 그러고 나왔어요.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, 야, 이게 뭐 침이 마르기 시작하는데, 와, 도대체 막 이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침이 마르더라고. 막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. 그래서 그 기사한테 얘기를 했어요. 미안한데 내려가지고 물 한 병만 사가지고 저거 하겠다고. 어머니 돌아가셔서 지금 거기 가야 되는데 장례식장 가야 돼. 뭐 대학병원 장례식장이거든요. 그래서 그 물 한 병 사가지고 간 기억이 나는데 갔더니 뭐 다들 와 있지. 우리가 이제 6남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 다 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뭐 울고불고 난리 났었죠. 그 다음날 친구들이 왔었어요. 문상 온다고 그래서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회들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지금 담배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 이제 그 담배 피는 데 가서 3, 4, 5 애들이 담배 피는 데 있길래 내가 가가지고 저거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담배를 피는데 순간적으로 빡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한테 무슨 그렇게 100년을 살겠다고 담배까지 끊고 앉았느냐고 그런 생각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야 담배 한 대 줘봐. 그러고 핀 게 또 10년을 피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담배는 참 무서운 거예요.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평소에 유언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화장하지 말라고 무섭다고. 그래서 매장을 했는데 이제 공원묘지 가서 했는데 참 너무나 희한한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다 이제 모셔놓고 내려와서 공원 관리소에서 이제 뭐 돈 드리고 뭐 계약서 쓰고 그러고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18번이 있어요. 그 백설이 씨의 봄날은 간다. 그 노래인데.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사람 인원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차 갖고 온 수용차로도 가고 모자라서 이제 택시를 대절해서 가는 거예요. 택시를 대절해서 한 10분 정도 가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. 비가 오는데 라디오에서 그 신청자 사연입니다. 그리고 얘기하다가 신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백설이 씨의 봄날은 간다. 그러면서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그러고 나오니까 그냥 우리 누이들하고 어머머머 이거 어떡하면 좋니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막 차 안이 완전히 그냥 눈물바다가 된 거야. 엄마가 우리 보내는데 마지막으로 저거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깍깍대고 울고 그러는데 참 그때는 희한하더라고요. 그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. 그 1시간 타고 가는데 그렇게 그런 노래가 나와서 참 이게 혼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뭐 이제 하잖아요. 이제 염하고요. 그랬을 때 내가 장례식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가슴에 넣어드린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어머니 뭐 용서하세요. 뭐 잘못했어요. 뭐 그러고 이제 하여튼 그래 사랑합니다.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장 써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후로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 후로도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. 거의 뭐 몇 년을 힘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가다가 울컥울컥 생각나고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래서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그러면 슬쩍 봐가지고 사람들 없으면 그냥 가다가 엄마 그러고 막 울기도 하고 막 하여튼 제가 막내니까 더 그런 감정이 더 많이 있었겠죠.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담배 얘기가 나오니까 어머니까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예정대로 그 테헤란로에서 벤처 하는 팀들이 해가지고 투자들이 엄청 들어와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저는 투자를 못 받았죠. 왜 못 받았냐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. 테헤란로 사무실 가가지고 안녕하세요. 저 이런 경력 있는 사람인데 지금 뭐 너희들 투자 많이 안 되면 투자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, 사실은. 또 중국도 가기로 약속도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. 중국을 넘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중국 갈 거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. 뭐 여러분들도 그랬지만은 완전히 그냥 뭐 마적들 돌아다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머 웬걸 가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잘 돼 있고 발전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. 그리고 나는 참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. 그 오성기 있잖아요. 그 빨갛게 든 오성기가 그냥 곳곳에 다 있는 거야. 곳곳에 다 달려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난 그거 막 너무 불편하더라고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태극기 걸리는 경우가 뭐 국경일 아니면 없잖아요, 거의.
근데 거기는 뭐 1년 365일이야. 어딜 가도 그냥 길거리에 오선도 쫙 걸려 있고 그냥 그게 나는 너무 그 불편하더라고요. 겁이 나신 거예요? 아니 겁도 나고 체제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니까 불안한 거야. 마치 무슨 북한에 인공기가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. 공산국가잖아.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내가 이 정신적으로 그 어쨌든 그 긴장을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나고 뭐 어쨌든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휴식을 줬으니까 한 달 동안 일하지 말고 좀 쉬라고 그래가지고 휴식을 주더라고요. 그 나를 초대한 사장이 그러면서 중국어를 좀 배워야 된다고. 그래서 그때 뭐 이제 만리장성도 갔었고 천안문도 갔었고 이제 가니까 이제 뭐 옛날에 봤던 그대로죠. 뭐 천안문에 모태동 사진 걸려 있고 막 그 국회 하강식 때는 뭐그 군인들이 나와서 쫙 펼치고 이러고 있고 막.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보기에는 이건 공산국가인 거야. 그러니까 잘 사는 북한인 거야. 그러니까 뭐 굉장히 조심하고 막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회사에서는 그 통역을 거의 24시간을 붙여줬어요. 중국말을 할 줄 아나 내가 뭐 니하오밖에 더 해요. 그거 가지고 통역이 안 돼. 뭐 아시다시피 중국말 얼마나 어려워요. 말귀도 못 알아듣고. 그 오히려 동북 사람들하고 남방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또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지방 사투리들이 심하니까 표준어 쓰라고 보통화 쓰라고 그런다고.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러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오직하겠어요. 그러니까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. 뭐 동서남북을 알아 어딜 알아 나가도 뭐 대화도 안 통하고 영어도 기본 영어도 아예 못 하고 그 사람들은.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약속한 대로 이제 그 통역도 붙여주고 뭐 차에다가 기사도 붙여주고 집도 뭐 제일 좋은 데 얻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내가 이제 그 천안문 여러분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왕푸징이라는 데가 있어요. 그 지역에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약간 명동 같은 분위기. 어쨌든 전국에 중국 사람들도 전국에 그 관광객들이 이제 북경 구경하러 오면 꼭 들리는 데가 왕푸징이에요. 거기 가면 그냥 인산이지 사람들 많고 쇼핑몰 크게 있고 막 그런데. 뭐 천안문 근처예요? 천안문 근처예요. 천안문 근처인데 거기서 뭐 한 두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갔는데 너무너무 시설들이 잘 돼 있는 거예요.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봤던 북경반점 뭐 우리 중국집 이름 북경반점이 진짜로 북경반점이 있더라니까요. 난 중국집인 줄 알았어. 보니까 호텔이야. 호텔을 북경반점이라고 베이징 판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지금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봤는데 내가 정말 희한한 거를 본 게 뭐냐면 소매치기들 있잖아요. 소매치기들이 극성이야 보니까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외국 같은 경우는 소매치기가 슬쩍 이러잖아. 옷깃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뭐 슬쩍 이러고 그러는데 대나무 핀셋 있잖아요. 대나무로 만든 핀셋이 한 40cm 정도 돼. 그걸로 고개 숙이고 앞에 가면 쫓아가는 거예요.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고 핸드폰 꺼내고 이러고 쫓아가는 거예요. 근데 저 옆에서 보이지 다 봐. 근데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우리 같으면 야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일 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야. 왜냐면 나중에 귀찮아지고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 이러고 쫓아가는 거야. 그거 얼마나 신기해.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습관이 안 되니까 조마조마한 거야. 저 가서 얘기를 해줄까 뭐 그 통역이가 내버려 두라는 거야. 쟤네들도 팀들이 있어가지고 저거 하면 뭐 해를 입힐 수 있다고.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문화적인 증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소매치기들에서 걸어가는 거예요. 그렇게 가다가 한 손으로 지갑 툭 떨어지면 쓱 받아가지고 쓱 지나가. 그 옆에서 다 봐도 그냥 간섭을 안 해.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고 옆에 가면 뭐 전갈이니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. 구워가지고 꼬치에 껴가지고 파는데 전갈을 파는 거 막 이런 거를 그것도 한번 경험 삼아서 먹어보자 뭐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촬영 준비를 하는 거죠. 어차피 이제 한 달이 이제 슬금슬금 다가오니까.